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역작 중에서 영어 동사 1300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영어 단어 중에서 특히 동사들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언어로 표현해 보고자 할 때는 상당히 주저하죠. 맞는지 틀리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인풋은 너무나 많은데 머리에서 나가는 아웃풋이 너무 적다. 그 이유는 수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나 우리가 수동적인 그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배웠으면 써볼 수 있고 또 사용해 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이제 뭐냐? 이제 두 개를 배우면 하나라도 써보자 하는 것이 안철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영어 동사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최소한 2,000, 3,000개가 됩니다. 이것을 또 다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동사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너무 어려운 것은 abhor, 혐오하다. 그런 거 안 쓰면 되잖아요. hate, I don't like.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1,300개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또 그 활용법을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접근을 하되 그 외의 단어들은 우리가 독해를 하거나 듣기를 할 때는 듣고 입으로 말을 할 때는 포기해버리자.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유오승이가 나는 오직 한 놈만 잡고 팬다 이런 말이 있듯이 1,300개 오직 이 1,300개 동사만 주구장창 사용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철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안으로서 1,300개를 암기를 하고요. 또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전국의 또는 국내외 8천만 한국인들이요.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건 어떻게 말해야 돼? 하고 물어볼 친구가 또는 원어민 선생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간단하죠. 상상대면이라는 문단열 선생님께서 참 좀 말씀하셨는데 상상대면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의 있게 열정을 가지고 일단 뱉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가 없는데 대답 없는 메아리 무슨 짓이냐? 상관없습니다. 또다시 상대가 되어서 대답을 또 받아쳐보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대면에다가 실제 혼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놈은 미친놈이 아니냐, 혼자서 중얼거리고 다닌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좀 미치면 어떻습니까? 상대에게 크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다소 미치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영어를 처음 접했을 때 배웠던 1, 2, 3, 4, 5형식이라는 문형이 있습니다.
이 안철쌤 3페이지에 보면 거기서 약간 확장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한 16개 정도 문형으로 일단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 구문, 완자에 전치사가 붙는 look at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완자에 부사가 붙는 경우, 그 다음에 불완자에 보어가 붙는 경우, 그 다음에 완타에 목적어 붙는 경우, 완타에 동명사, 완타에 부정사, 목적어, 완타에 의문사, 즉 간접 어문문 구문, 완타에 that절, 완타에 다시 의문사 구가 붙는 경우도 있죠. I don't know how to do it 할 때. 그 다음에 타동사, 목적어 다음에 다시 전치사가 붙는 경우, 수요동사의 간목, 직목, 수요동사의 간목에 직목은 대절, 긴 절이 붙는 경우, 오형식, 불완타의 목적어, 투 부정사 오는 경우, 오형식,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불완타의 목적어에 목적 보어 오는 경우.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 문형만 확실하게 알고 각각의 개별 동사의 용법을 어느 정도 숙지한다면 편안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부분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원어민들조차도 자신 있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만큼 열심히 감각적으로 암기를 하셔서 자신의 영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A 파트입니다. A part. 자, 표제어 1번 보시면요. abandon 잘 아시죠? abandon, 베어버린 돈은 포기한다. 타동사 용법을 생각하시고요. 다른 것은 1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적 권리, legal rights, 포기한다. abandon my legal rights. 이렇게 하면 되죠. 오직 타목, 완타, 삼형식만 생각하면 abandon은 끝입니다. 2번 보시죠. abolish. 과연 우리가 평생 이 정도 쓸 수 있을까요? 써야 합니다. do away with와 함께 꼭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2개 정도만 알자. 삼형식 목적어 오는 경우입니다. abolish your bad habit. 당신의 나쁜 습관을 없앤다. 자, 나쁜 관행이란 표현, bad practices도 있는데요. abolish bad practices, 나쁜 관행을 없애버리자. that절 쓸 수 있습니다. that절. 당신은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Do you think,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주어가 다시 오면 되죠. Wars should be abolished. 전쟁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죠. abort. 낙태하다는 뜻인데요. 역시 명사 목적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낙태했니? 자, 그 여자 did she가 되죠. did she 낙태하다 abort her baby. 자, 그 정도. absent라는 표현 아시죠? absent가 동사가 되면 absent가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결석시키다가 되고요. 이것은 삼형식 동사, 특히 제귀 목적어를 취하게 되죠. 왜 그는 모임에 결석을 했니? 왜? Why? 그는 did he 결석시켰니? absent
그 자신을 himself from the meeting. Why did he absent himself from the meeting?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번 observe 또는 observe. 이것은 용사하다, 면제시키다 이 뜻인데요. 역시 조금 어렵습니다. 사명식으로 가야 되는데요. 목적어 다음에 from,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from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책임으로부터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당신은 용서할 수 있느냐? Can you absolve him? 그 책임으로부터 from the blame? Can you absolve him from the blame? 자, absolve 사람, from 어떤 일 이렇게 구성해야겠습니다. 6번 보시죠. absorb 하는 것은요. 흡수하다, absorber라는 아기용품 제품이 있는데 오줌을 잘 흡수한다고 그러네요. absorb 역시 마찬가지 삼형식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diaper 하는 것은 기저귀죠. 기저귀. 이 기저귀는 물을 잘 흡수하나요? can으로 하지 말고 does로 시작합니다. Does this diaper 흡수하다 absorb water well? Does this diaper absorb water well? 이렇게 하면 됩니다. 7번 보시죠. abstain. abstain은 삼가하다. 삼가하다, 절제하다, 금주하다의 뜻이 있죠. 여기서는 자동사 abstain from. abstain from.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금주를 했느냐? Did you abstain from drinking? Did you abstain from drink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8번 보시죠. abuse. abuse라는 것은요. 남용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삼형식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단순 목적어 명사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abuse 하면 주로 약물이나 권력 남용 뭐 2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나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나요? 진행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m I abusing my power or authority? authority?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9번 보시죠. accelerate. 우리 악셀을 밟는다. 가속화시킨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accelerate 하면 가속화시키다인데요. 스스로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사 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각적으로 아시고요. 자, 역시 타동사 용법이 더 강하군요. 제가 나의 pace, 속도를 더 가속화시켜야만 합니까? 물론 must I 좋고요. should I 좋습니다. 그러나 회화에서 do I have to가 더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Do I have to accelerate my pace? 그렇게 하면 되죠. 10번 보시죠. accept입니다. accept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수락하다의 뜻이죠. 역시 마찬가지 단순 명사가 목적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건가요? 물론 Are you going to 좋습니다. 그냥 will you, 단순히 will you accept 해도 되겠죠. Will you accept her proposal?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역시 삼형식으로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11번 보시죠. accommodate. accommodate. 이것은 뭐 숙박을 시켜준다 또는 편의를 준다 그런 뜻인데요. 역시 삼형식 목적어를 취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그 손님들을 어디서 숙박시킬 것입니까? 어디서 나왔습니다. Where will you accommodate the guests? 한 번 더. Where will you accommodate the guests?
Where will you accommodate the guest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역시 accommodate 다음에 목적어 명사 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accompany. accompany 많이 들어보셨죠? 동반하다. 또 반주를 하다 이 뜻이 있는데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주로 타동사로 사용된다. 따라서 accompany 다음에 with를 쓰지 말라. 수동태가 아닌 경우 전치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 파리에 제 아내를 데려갈까요? Shall I accompany my wife to the party? 그렇게 되겠죠. 수동태 보시겠습니다. Are you accompanied by your dog? 당신은 당신의 개에 의해서 동반되었니? 참 어려운 말입니다. 당신은 개를 데려왔니? 의 뜻이 됩니다. accompany 다음에 노래, song이 오면 반주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둘 만한 표현이죠. 제가 피아노로 당신의 노래를 반주해 드릴까요? 자, 해 드릴까요? Shall I? Shall I로 시작하면 되죠. 자, 반주해 주다 했죠. Accompany your song with a piano. 그렇게 해서 피아노로 당신의 노래에 accompany 반주를 해 드릴까요? 뜻입니다. 13번 보시죠. accomplish. 감히 풀리시니 빨리 완성이 된다. 자,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 되죠. accomplish 마찬가지 사명식 동사로 생각하면 되죠. 바로 목적어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자, when did you accomplish your goal? your goal만 생각하십시오. When did you accomplish your goal? 하면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14번 accord 보시죠. accord는 역시 타동사 사명식이 되고 accord는요 자동사 용법이 더 강하고요. 타동사 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accord 다음에는 전치사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요. 전치사를 붙여서 accord with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뭐뭐에 따르면 할 때는 according to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당신 회사의 정책과 내규와 일치하나요? 자, does it accord with your company policy?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회사의 정책과 일치합니까? 할 때는 does it accord with our company polic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보실까요? account 대단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첫째, account for 뜻이 많잖아요. 뭐 책임지다, 차지하다, 설명하다 뭐 등등 있는데요. 이 account for 할 때는 뭐 당연히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Will you 하면 되겠어요. Will you account for the accident? Will you account for the accident? Will you account for the acciden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ccount for 할 때는 당연히 자동사, for는 전치사가 되고요. 이게 이제 타동사가 될 때는요. 생각에 두다, 생각하다 그렇게 되고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Do you account him to be an honest man? 좀 어렵죠?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호로 왔습니다. Do you account him to be an honest man?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번 accuse. accuse는 뭐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들인데요. 단어이죠. accuse, 고소하다, 비난하다인데 주로 타동사입니다. Will you accuse Tom of a theft? accuse 사람 of, 이 of가 중요합니다. theft 하면 절도죄인데요. 당신은 탐을 절도죄로 고소할 것이냐? Will you accuse Tom of a theft? 자, accuse 다음 바로 목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뇌물수수했다고 비난할 수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 of 다음에 동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an we accuse him? Can we accuse him of taking bribes? Can we accuse him of taking brib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7번 accustom 한번 볼까요? 익숙하게 만들다 이 뜻이죠. accustom 역시 죄기대명사가 뒤에 와서 또 뒤에 to가 오면 이게 전치사가 되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일찍 일어나는 것에 당신 자신을 익숙시켰느냐? 물론 have you accustomed도 좋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did you 해도 되겠습니다. Did you accustom yourself to early rising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은 뭐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Have you accustomed를 써보겠습니다. Have you accustomed yourself to early rising? 이렇게 하면 훌륭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18번 한번 볼까요? accumulate입니다. 축적하다, 모으다. 물건을 쌓는 것도 accumulate이고요. 뭐 돈을, 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accumulate입니다. 물론 지식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쌓으면 전부 accumulate이 되겠죠. 주로 타동사입니다만 종종 자동사 용법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많은 재산은 영어로 a great fortune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ow have you accumulated도 좋지만 그냥 did you 해보겠습니다. How did you accumulate your great fortune? How did you accumulate your great fortun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9번 보시죠. achieve가 나왔네요. achieve 역시 타동사고 명사 목적어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어떻게 그 승리를 이루었습니까? 하면 How did you achieve the victory? How did you achieve the victory? 하면 됩니다. 20번 acknowledge 보시죠. acknowledge 이것은 타동사로서 뜻이 많죠. 인정하다, 또 답장하다, 감사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acknowledge 다음에는요. 당연히 목적어가 오는데 명사 좋고 동명사 좋습니다. 그리고 that절도 괜찮고요. 또 오형식으로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까지 씁니다. acknowledge 다음에 한 4가지 정도의 패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당신은 실수를 인정합니까? 자, 3형식 문장으로서 목적어 명사가 오면 됩니다. Do you acknowledge your mistake? Do you acknowledge your mistake? 동명사와도 좋겠습니다. 동명사 acknowledge가 동명사의 목적으로 오는데요. 그냥 단순 동명사도 좋지만 완료 동명사도 쓸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집을 피울 때 wouldn't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he wouldn't acknowledge 자신이 패배를 그 전에 했으니까 여기서는 being defeated가 아니라 having been defeated 이렇게 되죠. He wouldn't acknowledge having been defeated 이렇게 되면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의 뜻이 됩니다. that절 쓸 수 있죠. 그 여자가 잘못된 것을 그 여자가 인정했나요? Did she acknowledge that she was wrong?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오형식 to 부정사 목적 보호가 올 수 있는데요. 당신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까? Do you acknowledge it to be true? Do you acknowledge it to be true? 자, 이러한 4개 정도의 패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철쌤의 영어동사 1300 제1강 총강을 보내드렸습니다. 전수 강의를 통해서 전 동사 1300여 개 기회를 봐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